이거 한번 칠게요.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네 화요일이에요. 아 정말 시간 잘 가요. 날씨가 이젠 초여름이 아니라 거의 한여름 같은 그런 느낌. 좀 덥네요. 약간 그 옷 자체가 다들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가장 이제 곤욕이었던 거는 작년 여름만 해도 마스크를 이제 썼었잖아요. 마스크 쓰니까 되게 여름에는 막 그 감염될까봐 무서워서 KF94를 쓰면 숨을 못 쉴 것 같고, 비말을 또 쓰면은 또 감염될까봐 무섭고, 지금은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약간 하도 이제 뒤어가지고 좀 그동안 많이 이제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벗으려고 하는데도 안 벗더니 이제 근래 산책하다 보면은 이제 좀 벗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손소독제 같은 거 좀 쓰면서 네, 좀 각자 개별 위생에 철저히 하면서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요, 제가 잡사이런을 글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작지만 큰 거 제목이에요. 좋든 싫든 사람들은 일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 등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거의 단 하루도 예외가 없지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토킹 어바웃 하는 거,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근래에는 낯선 번호라든가 저는 약간 뜨아한 사람들의 전화는요, 이렇게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철컥 내려앉고 별로 통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느 장소에 가든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문자가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약을 받는 분의 또 상대방 컨디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약간 왜 내가 돈 내고 예약을 하는데도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찮은 대접을 받지 하고 약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제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저는 누구든 전화가 오면 되게 씩씩하게 받아요. 안녕하세요? 솔톤으로. 네. 아, 네. 상대방이 저 약간 심각한 이야기를 들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가도 약간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는 그 매너도 사실은 교육이 돼야 된다고, 그것도 인성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요즘에 통화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문자로 하게 되면 그 팩트의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화를 하게 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물고 늘어지거나 감정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결코 이제 그전에는 웬만하면 성질 급하니까 그냥 전화해서 뭔가 물어봐야지 했다가, 요즘에는 받는 것도 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이 전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성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만사가 귀찮다는 듯 무뚝뚝한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 두 번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그러면 왜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용건이 있으니까 했겠죠. 왜 하다니요. 그리고 전화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씹는다는 이제 약간 비속어를 쓰는데, 전화했으면 상대방이 용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전화를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다 보니까 못 받으면요, 저는 밤이라도 오후라도 꼭 피드백을 줘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화를 그냥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왜 그때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러면 바빴대요. 자기 바쁜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상대방도 그냥 무슨 뭐 노래 부르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용건이 있어서 한 건데, 그런 사람들하고의 이제 교류나 거래는 안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분히 기분을 상할 만큼 불친절한 사람. 왜 그럴까요? 자기 기분 따라 노는 사람. 그리고 대단히 친절한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쪽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정답은 뭐 불문가지겠지만, 누구나 다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반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의 그 거부 반응은 분명히 100%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화를 했는데 되게 귀찮다는 듯이, 그리고 자기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그런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겠습니까? 직업상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로봇처럼 그저 사무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그런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원래 뭐 일이 많으니까, 저 집단이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제 친구 일화인데요. 이거 보면서 웃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뭐 사무소에 공공기관에 일을 보러 갔더니
그 옆에서 자고 있더래요. 그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좀 약간 직선적인 친구인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이고 잘 자네. 잠이 와? 잠이 오는구나. 이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요즘 되게 재밌는 게 요즘 젊은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굳이 그런 그 내가 이득이 되거나 돈이 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걸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가장 많은 이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이 많은 오지랖이 많은 사람들,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그 일을 해결을 하고 말아요. 아유, 내가 치우고 말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하고 감정적인 소모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저 기분 언짢아할 일이 아니니 서운해할 것도 없겠고 그저 피차 묵묵히 해야 할 일만 마치면 될 것입니다. 각자 내 할 일만 하자. 각자 자기 일만 하자. 선을 넘지 말자. 이런 주의겠죠. 그런데 일 자체가 엄연한 자신의 직업이면서도 뭔가를 문의하거나 처리하려는 고객들에 대해 대단히 못마땅해 하는 부류도 있어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당연히 기분을 상하게 되죠. 비록 필요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게 되는 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안 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손해를 보는 거는 누굴까요? 바로 주인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종업원이 돈을 벌어준다. 종업원이 안내데스크나 그런 그 안내하는 곳에서 친절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가는 건 아니어도 그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욕구 때문에 가요. 근데 주인이 아무리 친절해도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벌써 막 일하기 싫어하고 잡담하고 그렇게 놀고 있으면 거기에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아지죠. 근데 대부분들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더 보람도 느끼고 성과도 오를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난 오늘 나왔는데 시간은 언제 가니? 아, 점심시간은 언제지? 아, 드디어 집에 가나봐. 이런 생각으로 다니는 사람들을요, 고칠 수도 없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대가 의외의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저 손님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로는 당연한 일인데도 매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가 있었어요. 그 낙원상가에 가면은 이제 이런 그 마이크 같은 음향을 이제 그 뭐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쪽이 음향 전문이니까. 어느 날 이제 서울을 나간 김에 그걸 사러 갔는데 그곳엔 없었어요. 그 되게 또 작은 금액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하나같이 서로 와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구매하실 수는 없지만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다 하고 하면서 거의 한 3, 40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자신도 감화가 돼서 아, 나도 가끔은 누군가가 나한테 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되게 귀찮아하고 속으로 어떨 때는 진짜 짜증나는데 이 사람 왜 이래?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정말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아주 흐뭇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만나기 힘든 게 당연한 것처럼 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상대방이 지금 뭔가 처해진 그런 어떤 상황이나 입장 따위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곧잘 하는 수신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말하기도 귀찮고 설명하기도 귀찮고 그냥 얘랑은 그냥 손절이 답이다. 노답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수차를 하는 거는요 이제 맘 약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이 막 카톡에 뜨거나 전화번호에 뜨면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차를 하는 거지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제 그러다 또 맘 풀리면 풀고 그러겠죠. 자, 그러니 당연한 친절에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감탄을 해요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너무 친절해요 하고 리뷰들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친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곳을 다시 찾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어제 산책길에 집 인근의 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요즘 인기 있다는 한 가지 새로 나온 상품이 진열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저 뜨내기 고객을 처음 대하는 중년 여주인의 손님 맞이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게 2021년도 9월 7일 날 썼던 건데 그때 되게 감동했었어요. 그저 친절한 언행이 전혀 가식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게 있냐고 했더니 직접 가서 이건 어떻게 좋고 어떻게 좋고 하고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걸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분 참 마인드가 대단한데 감동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평소 몸에 밴 심성임이 분명했죠.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오겠어요. 친절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노력인데 그 친절함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툭툭거리고 뭔가 불친절한 사람은요, 전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아직 임자를 못 만났구나 당신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훈육하는 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아도 훈육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자, 누군들 그걸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한 기본 덕목인데도 요즘 쉽사리 보기 힘든 모습 중 하나였달까요? 작은 친절에 큰 감동입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합니다. 집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러라도 자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 편의점, 오늘의 소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딜 다녀도 미용실, 병원, 네일샵 수많은 곳에 필요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가지만 어느 날 이제 약간 그 매너리즘에 이제 빠져있는 가끔 손님을 잡아놓은 물고기로 생각하나 이러면은 심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시기에는 이게 참 오래된 관계라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 들이대봤자 오히려 그게 안 풀리는 거죠. 저도 가끔 내가 되게 쿨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뒤끝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냥 인연이 닿아서 그냥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그렇잖아요. 새로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요즘 같은 세상에는 특히 이런 예민하고 삭막한 시기에는 되게 크나큰 모험이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 오래된 고객이나 그 다녔던 사람들하고 그런 어떤 상술적인 면으로만 아니라 진심이 어린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서로에게도 굉장히 큰 어떤 좋은 감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진 않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간혹 알면서도 눈 한번 질끈 감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있습니다. 네. 자, 듣고 있으면서 약간, 마음이 좀 약간 캥기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가 구독자가 안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른 말을 잘해서 듣다가 그건 아니었는데 나를 지칭했나? 나를 저격했나? 이래가지고 구독 끊는 근데 구독 끊는 분도 누군지 또 제가 다 알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뭐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듣는 거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